회생을 해야 될지 파산을 해야 될지 어떤 게 회사와 또 경영자의 나에게 제일 유리한지는 직접 판단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법인회생 파산 영상 올해는 좀 많이 찍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법인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생 파산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생을 해야 될지 파산을 해야 될지 폐업만으로 그냥 회사를 정리할지 아니면 이 부도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는지 이 회사의 경영자인 대표님 입장에서 어떤 게 이 회사와 또 경영자의 나에게 제일 유리한지는 직접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 파산, 폐업, 방치, 자가진단법입니다. 첫 번째로 차이점, 두 번째로 회생과 파산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기준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게 파산하는 게 맞는지 회생하는 게 맞는지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각색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판단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법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회생은 뭐 개인회생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절차와 변제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절차는 말 그대로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 다만 채무액을 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억짜리를 5억으로 조정하든 뭐 5억짜리를 3억으로 조정을 하든 채무의 변제 방법이나 변제 금액들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회생과 다른 점은 뭐냐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뭐 무담보 10억, 뭐 담보 15억 이렇게 해서 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이 이 채무자, 그러니까 신청인이 낸 자료를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변제 계획을 인가를 내줘버려요. 그리고 잘 갚으면 그냥 그대로 끝이 나는 거야. 법인회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은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개인보다는 사실 법인이 훨씬 더 많은 상거래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 법인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을 해요. 법원에서는 대표적으로 판사님, 관리위원님,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조사위원님, 공인회계사예요. 채무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대리인, 변호사. 회생 계획안을 인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 회사가 빚을 얼마를 갚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 회생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비로소 계획안이 인가가 나고 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 계획안은 보통 최장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매년 1회 변제하는 걸로 짜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인회생처럼 그 매달 들어오는 급여소득으로 변제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인을 운영한 다음에 그 발생하는 이익으로 변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생 계획안이 인가만 나면 대표님들이 회사 운영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왜? 약속한 만큼 1년에 한 번만 갚으면 되니까. 뭐 여름에 비수기고 가을 겨울에 성수기고 이런 사업장들도 여름에는 돈을 못 벌다가 가을 겨울에 이빨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연말에 변제 계획안을 내시면 돼요. 이 변제 계획안과 별도로 이 돈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은 채권자와 협의해서 일시 변제한 다음에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종결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개인회생이랑 조금 달라요. 법인 파산은 개인 파산이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일단 이 법인의 재산을 파악을 해요. 뭐 통장에 돈도 있을 거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 뭐 각종 컴퓨터 아니면은 뭐 기계장치들, 뭐 재고들 엄청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가치를 다 파악을 해요. 누가? 파산관제인이. 네. 물론 이제 대리인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파악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대리인 입장에서, 그죠? 채무자 입장에서 파악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 안 믿어주고 파산관제인이 선임된 다음에 각 가치를 파악해서 처분을 시작합니다. 모든 그 자산의 환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요. 그 다음에 법인은 말소시켜버려요. 등기를. 그게 법인 파산이에요. 간단하게 두 개를 비교하자면 법인 회생은 돈을 장기간 동안 갚는 거다. 1년에 한 번. 대신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인 파산은 채권자 동의 필요 없고 파산관제인이 환가 절차를 거쳐서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경매를 넘기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처분해서 돈을 또 갖고 오고 해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다 나눠주고 법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추가적으로 갚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 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이 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기준점들을. 첫 번째예요. 빚을 안 갚았을 때 이 회사에 얼마의 수익이 남느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무제표상에 분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신청서 상에서나 가능한 거고, 실제로 회생이나 파산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치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야, 우리 회사가 돈을 벌기는 버는데 남는 돈 다 빚 갚으면은 마이너스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면 남기는 남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빚을 10원도 안 갚는다는 가정하에서 어차피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 빼고 매출, 매입, 관리비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얼마 남는지 그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체크를 해서 만약에 돈이 꽤나 남으면 회생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실제로 이 빚 갚는 걸 빼고도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있어요. 개인으로 치면 계속 돌려막기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돌려막기. 내가 200, 300, 400 벌면 뭐예요? 500, 600, 700을 쓰는데 그런 회사들은 파산하는 게 맞아요. 왜? 채무를 조정해줘도 살아날, 회생할 방법이 없거든요. 요거 첫 번째예요. 빚을 안 갚았을 때 우리 회사에 얼마가 남는지. 꽤나 남는다, 회생하세요. 많이 안 남는다, 파산하세요. 두 번째 기준은 회사를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공명떡볶이를 하고 있어. 엄청 맛있어요. 근데 밀가루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수익이 안 남는 거예요. 파산을 할까 회생을 할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브랜드 가치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공명떡볶이가 지난 5년 동안 급성장을 했어. 근데 당장 지금 밀가루 값이 올라가지고 회사가 뭐 체인점이나 가맹점들이나 아니면 본사가 어려워졌어. 그럴 때 이 회사를 파산을 해버리면 공명떡볶이가 사라질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 피와 땀, 뭐 소송 필요 없어. 난 떡볶이집이야. 난 떡볶이가 내 인생의 전부야. 이걸 파산으로 날린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정부에 어떤 조건이 돼야지 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조건 충족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 회사가 그 조건이 충족되고 그 다음에 꾸준한 납품이 예상이 되는데 당장 일시변제가 들어와서 힘들어졌어. 파산해야 돼요? 아니죠. 회생해야죠. 왜?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 요런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회사를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요거는 되게 개인적인 건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대표자의 의지. 대표자가 회사를 살리고 싶어 하는가.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 땡겨 쓰고 정책자금 빌려 쓰고 해서 이빨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년, 3년, 4년 못 버티고 파산하는 거 저희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까운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운 것들이. 왜? 내가 봤을 때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득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채권자들이나 이 정부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회생파산 절차 없이 좀 뭐 이자만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방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이 회사를 위해 투신할 자신이 있다면 채권자 설득할 수 있어요. 회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때는. 다만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당연히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반강제적으로. 이 선택 기준 세 가지예요. 빚을 안 갚았을 때 이 회사가 얼마나 남느냐. 네. 많이 남는다면 그 남는 걸로 빚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균등하게 좀 조정을 해서. 근데 뭐 별로 남는 것도 없다 회사. 네. 그러면 파산하셔야죠. 채권자들한테 해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회사를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뭐 업력이나 브랜드나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가 회사를 살릴 의지가 있는가. 미래 가치가 있는가 라는 걸 보고 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살릴지 아니면 없앨지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빚이 엄청나게 많다는 가정하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또 말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법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 기준점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례를 소개해드린다 그랬죠. 요 법인회생과 파산한 회사의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